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어느 정도 둘러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툴 설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하단 링크에 아나콘다 다운로드라고 하는 링크가 생겼을 거예요. 얘를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구글에 아나콘다 라고 치면 나와요. 이겁니다. 어쨌든 뭘로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고, 자, 여기 들어와서 이제 다운로드 설치할 겁니다. 이 아나콘다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시켜보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썼던 이 콜앱은 웹상에서 사용하는 편집기예요. 그리고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걸 쓸 건데 그 녀석도 사실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집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얘는 실질적으로 서버를 돌려가며 우리가 서버를 구동해 가면서 사용하는 편집기이기 때문에 이 콜앱은 단순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장되어 있는 걸 사용해서 실행한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좀 더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녀석도 이제 파이썬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하는 편집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실무로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실제로 적용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이제 .py라고 하는 이 확장자로서 파일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모듈에 써있던 .py 그게 이 확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썼을 때는 확장자가 얘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를 작성하고 이 .py로 변화 넣는 과정을 통해 실무로 적용을 시켜야 되긴 하지만 입문자한테는 아주 추천하는 편집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사용을 해볼 거고 얘를 사용을 해서도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 이걸 설치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도록 하고요. 자, 지금 비대면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확률이 높겠지만 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저처럼 지금 소괄호에 1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관없이 설치를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그냥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완료가 됐다면 이 녀석 실행시켜서 설치 파일을 켜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셋업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설치하는 거 딱히 어렵지 않아요. 사이트는 종료하도록 하고, 자, 이 셋업 창에서 넥스트 한번 눌러줄 거고요. 여기 그럼 동의를 해야 당연히 설치가 가능할 거니까 동의도 눌러줄게요. 그리고 여기 all users랑 just me 있는데 이거 just m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기본으로 잡혀있는 이 경로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근데 지금 아마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놓고 설치하려고 할 때 뭐 기존에 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비대면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본인 윈도우 OS에 혹은 맥 OS에 이제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OS 계정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유저스에 어드민 들어가 있는데 이 유저스의 어드민이라고 하는 게 얘거든요. 이 유저스 안에 어드민 이걸 의미해요. 우리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드민 혹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이 둘 중에 하나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계정을 추가로 우리가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걸 만들어서 썼다, 쓰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본인 폴더를 선택을 할 때 얘가 한글이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발 공통인데 어떤 개발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라는 상황이 됐을 때 설치 경로에 한글로 된 경로가 존재하는 건 좋지 못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글로 된 경로가 껴있으면 얘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정을 만들어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정 이름을 한글로 하시는 건 좋지 못해요. 나중에라도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면은 되게 슬픈 상황이 될 거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만들어 쓰는 계정이 영어로 된 계정 이름이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다면 다른 계정으로 설치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게 차라리 속이 시원합니다. 이런 문제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서 안 되는 상황 속에 이걸 해결하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가능성을 애초에 배제시켜 놓고 가는 게 좀 더 옳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모든 컴퓨터가 다 어드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자의 어드민. 계정을 따로 생성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서 별도의 설정 없이 진행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얘를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뒤에다가 소괄호에 숫자 2만 붙였습니다. 이름이 겹쳐버리면 같은 폴더에 내려받으려고 하니까 얘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어서 이름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넥스트 눌러줄게요. 쓸 수 없는 이름이 껴있다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아나콘다 3 뒤에 언더바 파이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눌러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얘는 보자. 얘는 그냥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맨 위에 거 살려서 인스톨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설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다 되면은 다시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되면 컴플리티드가 나오면서 넥스트가 활성화 될 거예요.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넥스트. 이거는 뭐 상관없는데 저는 끄고 피니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녀석을 경로를 찾아가서 보자면 우리가 유저의 사용자의 어드민 쪽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C 드라이브의 사용자 그리고 어드민 이 폴더 안쪽에 잘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아나콘다 3가 있어서 동일한 이름으로 안 하려고 이름을 좀 바꿔서 만들어 낸 거예요. 이 안쪽에 들어오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설치가 잘 된 걸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윈도우 검색 기능에다가 이거는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피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어플이 하나가 앱이 생겨났을 겁니다. 이 녀석을 우리가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윈도우 검색에다가 JUP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나면 창이 하나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이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냥 이걸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시키면 시간이 좀 걸리고 난 뒤에 이런 창이 하나가 열려요. 자, 근데 이 창이 안 열렸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되면 이 자리, 여기에 써있는 얘가 지금 열려있는 얘랑 같은 애예요. 이걸로 여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 녀석을 복사해서 꺼져버렸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열어주시면 다시 이름이 바뀌었네요. 1호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나오는데 똑같은 애가 나오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열리지 않았다고 해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복사해다가 그냥 크롬에다 여셔도 문제없이 열립니다. 저는 애초에 지금 엣지로 열렸던 거기 때문에 이거 끄고요.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크롬을 좋아하니까. 자, 지금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를 설치했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시켜서 이러한 웹 브라우저로 창이 하나가 열린 상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써서 코드를 만들려면 new 그리고 파이썬 3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콜앱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가 콜앱에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새로운 새 노트 만들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다시 왜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저도 문제없이 지금 창을 열어 놓은 상태가 됐고요. 자, 이제 이거 보시면은 콜앱 썼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죠, 생김새가. 콜앱이랑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콜앱 자체가 이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 편집기였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구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에 단축키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단축키에 대한 얘기 조금 간단하게 드려보고 간단한 세팅 같은 것도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주피터 노트북 단축키와 폰트 설정이라고 링크 2개 나왔을 겁니다. 이거 2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단축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이에요, 글. 이 단축키는 사실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해놓은 사이트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편하게 단축키를 좀 익히셔도 좋습니다. 근데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몇 개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단축키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얘가 파랗죠? 얘가 파란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편집기 안쪽 이것도 하나의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셀 안쪽에다가 커서를 위치시키면 얘는 초록색으로 변해요. 얘는 에딧 모드고요. 편집 모드고요. 얘는 커맨드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모드로 나눠져서 단축키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커맨드 모드 상태에서 B 누르면 셀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우리 콜앱에서는 컨트롤 MB였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B만 누르면 대신에 에디터 모드에서는 B를 눌렀을 때 그냥 B가 입력이 될 거니까 당연히 커맨드 모드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는 방법은 이 공백, 비어있는 이런 칸들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에디터 모드인 상태에서 ESC를 한번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커맨드 모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B 누르면 만들기. 지우는 건 D를 2번 누르는 겁니다. 근데 엄청 빠르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한 속도로 눌러주시면 얘가 그냥 셀 하나씩 지워줍니다. 그리고 지워지는 셀은 이렇게 외곽선이 입혀져 있으니까 내가 누굴 지울지 잘 판단을 해서 지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행은 컨트롤 엔터로 동일해요. 콜앱이랑 동일하게 실행시킬 수가 있고 이거 말고는 뭐 크게 사용하는 게 없어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폰트 변경이라고 하는 글인데, 얘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폰트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렉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설정에서 우리가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주피터 노트북은 그냥 이런 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하는 거를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저도 폰트를 간단하게 좀 바꿔볼 거라서. 일단은 우리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찾아 들어갈 거예요. 아까 보셨던 사용자의 어드민의 여기 .jupyter라고 하는 폴더,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아나콘다 폴더 말고 .jupyter 여기 폴더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이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팅하는 거는 따로 파일을 하나 만들 거니까 이 폴더 안쪽에 우클릭, 그다음 새로 만들기에 텍스트 문서, 그리고 이 녀석 확장자까지 같이 지운 다음에 command.css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러면 확장자를 바꾸는 거니까 이런 경고 문구가 나와요. 근데 그냥 얘 누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없죠?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서 들어갑니다. 열 때 그냥 메모장 같은 걸로 여시면 되니까 편하게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 안쪽에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입력하는 내용은 제가 화면에 적어드리는 거 그대로 따라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봐주세요. 다 복사가 안 됐군요. 이렇게 넣어줄 거고,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얘는 이것만 복사를 해야겠네요. 이게 정상적으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먼저 실행을 해보고, 안 되면 수정을 해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잠깐만 화면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그거 치고 계시고요. 제가 여기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도 뭔가 잘려 있었군요. 이것도 지금 설정 파일을 건드리고 있는 거라서 정상적으로 설정이 적용이 안 됐으면 문법상 에러가 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해결을 했습니다. 폰트 잘 적용됐고요. 사이즈도 제가 키운 대로 잘 늘어났는데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얘는 꺼주시고,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었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jupyter라고 하는 폴더 찾아 들어왔었고, 여기 아래다가 custom.css라고 하는 파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했던 건데, 이 파일을 그냥 만들지 않고요, 커스텀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폴더 만드는 작업을 하나 빼먹어가지고 계속 안 되고 있었네요. 그러면 얘가 너무 크니까 25 말고 20 정도로 낮춰주도록 할게요. 저장하시고 끄신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은 아예 켜져 있는 게 있다면 껐다가 재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노트 만들어 주시면은 문제없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말고 사실 이거 지금 한 방식은 약간 편법이에요. 제대로 이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폰트를 입력을 하려면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편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 폰트 같은 경우는 안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자고 바꾸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설정 파일 열어서 쉬는 시간 갖는 동안 혹시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따라 하실 수 있게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